네, 안녕하세요. 예. 등기법 참 어렵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법을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을요. 스스로 한 번씩은 좀 복습을 하셔야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죠.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유인물 내용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해가 될 때 빨리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나중에 또 하려면 힘드니까요. 12문제밖에 안 나오는 등기법인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면 또 합격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면은요. 한 8개에서 잘하면 10개도 맞을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격의 가장 중요한 길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합격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자, 우리 지금 등기법 하고 있는데요. 등기법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외의 등기와 관련돼서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우리가 이전에 했죠.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보면은 28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전 등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권리의 주체 변경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 등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은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맨 밑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 계약서에 거민받아오라고 하는 거. 거민에 대해서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이제 그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거래 가액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죠. 첨부 정보할 때. 그래서 거래 가액을 이제 기록하고 거래 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제 신고 필증 가져와라. 근데 만약에 거래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둘이면은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매매 목록을 가져와라. 거래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이때도 매매 목록 가져와라. 굉장히 오래전에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면, 그러면 이제 291페이지에서는요. 이런 매매, 특히 이렇게 매매, 이전 등기 대표적인 건 매매인데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291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유의 등기가 나와요. 공동소유.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이전하는 문제, 지분.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는 이제 그러니까 공동소유의 대표적인 것은 공유가 되고요. 일단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죠. 민법 시간에도 공유 파트가 좀 어렵잖아요.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도요.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는 공동소유의 등기에서도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던 지문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푸셔야 되고요. 여기는 등기법적 내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29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요. 많아야 2문제, 뭐 적으면 1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의 그 비중은 아주 높은 건 아니죠. 한두 문제. 근데 등기법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또 나오면 또 맞출 수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책에 29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보죠. 291페이지 상단 보시면 의해가지고요. 의해가지고 우리가 공동 소유 그러면은 예전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등기
당사자,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공동소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공동소유를 세 가지로 나누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누죠. 그럼 우리가 총유는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그 사단, 사단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유는 이제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했어요. 그 동업자들의 모임을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업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동업자들이구나. 그리고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에 있어서 그 조합원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의라고 하고요. 그럼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아니면요, 다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우리 유인물에 지금 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유인물에.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칠판만 보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에 있어서요. 자,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합유는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다만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분을 기록하고요. 그러나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지를 못하죠.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가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유자, 그러니까 공유가 공유자, 합유가 합유자면 총유는 총유자 명의로 등기라는 데 있어서 총유자가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유 같은 경우는 총유자 명의로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 그 명의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등기 시점 적격할 때 했던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물론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하겠죠. 이걸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유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양가리 2번 공유에서요. 밑에 반가리 2번 보시면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죠. 지분을 등기해야 된다.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지만 공유는 지분을 기록한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이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존 등기, 보상용, 각각씩 했죠.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만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고 그 이외에는 다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합유를 보죠. 합유. 그러니까 합유하고 이제 공유하고 이제 구별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유인물에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이제 유인물에 이제 있는데요. 자,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해요. 우리가 보통 특별한 말 없이 공동소유 그러면요, 공유라고 전제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유나 총유일 경우에는 수식어를 줍니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유와 관련돼서는요, 맨 밑에 반가로 3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 해가지고 있죠. 반가로 2번의 등기 실행에 있어서는 합유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변경 등기는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해야 되니까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먼저 공유부터 생각해 보죠. 공유부터. 만약에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가요. 갑병으로 공유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병에게 이전되는 것이 되겠죠. 자,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갑병에서 갑을로 공유자가 바뀌는 것은 병의 지분이 을에게 지분이 이전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즉 공유자가 변경된다는 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공유자가 추가돼요. 추가된다는 것은 갑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추가됐을 때는 반대로 갑을병에서 갑을로 공유자가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것은 병의 지분이 갑을에게 이전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유자가 변경, 추가, 탈퇴됐을 때는요.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형태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변경, 탈퇴, 추가될 때는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분을 이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줄어드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지분이 늘어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합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종유와 합유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합유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합유자가 추가되거나 합유자가 탈퇴를 했어요. 동업하다가 탈퇴할 수 있죠. 근데 합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갑을에서 갑병으로 합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을의 지분을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 이전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될 텐데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를 않잖아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언제나 합유자가 추가,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자가 추가, 변경, 탈퇴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갑을에서 갑병으로 합유자가 바뀌었다. 합유명인의 변경.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갑을에서 갑을병, 갑을병에서 갑을 이런 것도 합유명인, 합유자가 바뀌었다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합유자가 바뀌면 합유명인 변경 등기. 그래서 그 밑에 변경 등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합유자가 두 사람이에요. 갑, 을이 합유하고 있다가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지분 갑에게 넘기고 있으면 탈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탈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을이 사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합유 지분은 상속도 안 돼요. 둘이서 계약해서 동업계약을 해서 동업을 하고 있다가 을이 갑자기 사망했고 을에 대해서 유일한 상속이 A예요. 그럼 을이 사망했으니까 갑과 A가 그럼 동업해야 되느냐? 갑은 A랑은 동업계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4살 먹은 애랑 어떻게 동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합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갑이 단독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그럼 갑이 단독 소유하니까 합유자가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합유명인. 그래서 합유자 중 2명 중 1명이 사망해도 합유명인 변경 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것들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3억을 투자하고요. 이 사람이 2억을 투자해가지고 5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합유를 한다는, 동업을 한다고 해보죠. 근데 을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한다. 5억짜리 토지를 단독 소유하면은.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앉아서 2억을 벌게 되느냐? 그럼 안 되죠. 민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공짜는 없다라고 했죠. 절대 공짜. 그래 버리면 동업자들 죽일 때마다 내가 다 이렇게 이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2억 원은요. 2억 원을 이 사람이 이제 부당이득은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상속, 그러니까 갑한테 그 상속인 4살 먹은 애하고 동업하라고는 하지는 못하겠죠. 동업하라고 못하지만요. 이 사람이 2억 출자했던 지분 있잖아요. 그 지분을 계산은 해줘야 돼요. 2억 원을 그 상속인한테 지급은 해줘야 돼요. 지급을 해주고 이 사람이 갖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2억 출자했으니까 그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은 해줘야 돼요. 근데 2억 원이 없어요. 그러면 2억 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동업할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2억 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억 받아서 A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또 5분의 3, 이 사람이 5분의 2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동업자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새롭게 동업자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 2억 원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이제 전체를 단독 소유할 텐데 2억 원을 줄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조합을 해산하게 돼요. 사업을 이제 이 사람이 2억 줘야 되니까 2억 줘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합을 해산하게 돼요. 그럼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요, 공유관계로 바뀌어요. 조합이 해산되면 이제 공유관계가 되겠죠. 공유지분 없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갑과 A가 있습니까? 더 이상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동업은 이제 끝난 거고 그 재산에 대해서 갑이 5분의 3, A가 5분의 2 공유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해산되면은 이제 조합 재산은 있습니까? 이제 공유관계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위문이었죠. 다 합유명인 변경등기, 다 합유명인 변경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합유는 다 합유명인 변경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고 4번 보시면 공유가 합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합유가 공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대로죠. 소유 형태만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등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합유였는데 조합을 해산하면은 이제 공유로 관계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 관계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합유를 공유로 이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앞에 한 페이지, 293페이지 거기 위에 요게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등기 실행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공유 같은 건 지분을 기록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뭐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요. 공유자들끼리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우리는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을 공유하는데 이 사람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우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지 말도록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합니다. 그럼 특약을 할 때요. 이 사람이 5분의 3의 지분권자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런 특약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도 5분의 1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분의 1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소수 지분권자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이 공동으로.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5년 동안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이제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5년은 너무 길다라고 해서 이걸 3년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변경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두 번째 줄이죠. 변경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출됐던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봅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 요게 한 2번 정도 기출이 됐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 유인물에 있는 것인데요. 자, 공유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자기 공유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자, 공유 지분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포기를 해서 소유자 없는 물건이 돼서 국유로 가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유 지분을 누군가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죠.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갑의 단독 소유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요. 갑의 단독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등기부에는 갑을의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지분을 포기했어요. 이때 갑이 단독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갑이 단독 소유를 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죠. 그러니까 민법과 연결해서 나오는 거죠. 저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등기를 해야 갑이 단독 소유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갑을이 공유가 갑의 단독 소유니까 공유자가 한 명이 탈퇴해서 공유자가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통해 가지고 지분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갑의 단독 소유가 돼요. 그럼 이때 지분 이전 등기를 지분을 포기했던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전 등기잖아요. 이것도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혼자 와가지고 마음대로 이전 등기, 갑의 단독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등기무자 갑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등기 권리자 을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분이 줄어드는 을이 이제 지분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무자, 지분이 늘어나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에 의해서 갑 앞으로 단독 소유의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단독 소유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 공유 지분이 포기됐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뭐 단독을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원칙은 공동이다라는 거죠. 공동이다. 그러니까 포기니까 뭐 단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포기는 단독을 할 수 있죠. 우리 이거는 단독행위잖아요. 포기는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포기는 단독행위지만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포기하니까 뭐 단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는 또 공동으로 신청하라 이거죠. 자, 공유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보시죠. 이 정도만. 더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 보시면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있는 등기. 그래서 상속 등기가 나와요. 오늘 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상속 등기를 봅니다. 상속을 원유로 소유권 있는 등기예요. 이것도 이제 유인물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를 하면서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요.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중요 내용들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 이렇게 책, 푸른색 내용들 보시면 돼요. 먼저 상속 등기를 먼저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책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거예요. 자, 갑이 어떤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으로 자식만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하면 A, B, C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미등기 부동산이었다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보존 등기는 최초의 소유자였던 갑 이름으로 합니까? 상속인 ABC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까? ABC 이름이죠. 갑은 사망했으니까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니까 현재의 소유자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미등기 상태라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문제인데, 근데 갑 앞으로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권리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속인이 ABC니까요. 3분의 1씩 어떻습니까? 3분의 1씩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그럼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상속인들의 공동신청이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신청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할 때를 공동신청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들만 신청하는 거죠. 의무자는 사망했으니까 그 권리자들의 단독 신청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상속인의 공동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인들의 단독신청. 그러니까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단독신청이라는 거죠. 의무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들만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단독신청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각하 시간에 했는데 A가 3분의 1을 상속한 건 맞아요. 근데 B씨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얘들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A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B씨는 등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반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 몫이라도 등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A가 자기의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에 있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만요. 상속 등기는 어떻습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강조했죠. 보상용,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요.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속이 지분만 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해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B씨가 비록 등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등기를 거부한다, 하기 싫다라고 하더라도요,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돼야만 자기 앞으로도 등기가 되는 거죠. 빼고 등기를 못하니까 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가서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혼자 가서도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씨의 반대도 얼마든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전부에 밖에 안 되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상속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죠. 보통은 상속받으면요.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이제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요. 이게 3억짜리 재산이면은 이때 분할하게 되면 측량해서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성인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3억이기 때문에요. 현물 분할할 수 있지만 가액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한 3억이니까 그냥 B가요. 단독으로 상속하는 걸 하고 A씨한테 1억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액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냥 B가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상속하는 걸로 하고 A와 C에게 1억씩 주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속자산 분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뭐 나누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누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B가 전부 이제 상속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요. 소급을 해요. 소급. 일반적 공유물 분할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해요.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요. 다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 A, B, C가요.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데 3분의 1씩 이 사람들이 상속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우연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 분할할 수도 있고 가액 분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현물 분할했다고 해보죠. 이걸 A가 갖기로 하고 이게 B를 갖기로 C로 갖기로 했어요. 그럼 현물 분할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A, B, C가 3분의 1씩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B, C가 자기의 지분을 A한테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A와 C가 B에게 지분을 이전하게 되고 이 부분은 A와 B가 C에게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서로 지분을 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등기를 이제 현물 분할하게 되면요.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교환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더 담보책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담보책임.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현물 분할한다고 해보죠. 현물만. 비워주죠.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A와 C에게 1억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A와 C가 B한테 자기 집을 판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현물 분할이 아니라 이제 가액 분할하게 되면요.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분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는 거죠. A, B, C가 공유자가 바뀌었잖아요. 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물은요. 이렇게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공유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은 좀 달라요. 상속재산 분할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속재산만, 이것도 공유물인데 상속재산 분할만 소급을 해요. 소급을 한다는 것은요. 갑이 사망할 때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요. B가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한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A, B, C가 공동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B가 단독 상속하는 걸로 취급을 해요. 이게 소급이라는 거죠. 상속계 시제로 소급해요. 상속재산만 유일하게 공유물 분할이 소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속 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요. 이제 먼저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B가 단독 소유량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B가 단독 상속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B 앞으로요.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급하기 때문에. 단독 상속. 다만 이때는요. B가 이제 단독으로서 자기 이름으로요.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래는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단독 소유로 지금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B 앞으로 등기할 때는 여기 단순 상속이라고 하지 않고 B가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적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속을 해버리면 A, B, C가 3분의 1씩 나와야 되는데 B가 단독 상속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협의 분할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때 B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빈손으로 와서 내가 단독 상속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 앞으로 전부 다 등기해 주세요. 이 사람 말만 듣고 해주진 않겠죠. 그럼 B는 갈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자기가 단독 상속을 하기로 하는 분할 협의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협의서를 들고 가가지고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공유물 분할 협의서에는요. 다른 형제들 A와 C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인감 찍어야 된다고 했죠. 인감도장. 그래서 A, B, C 전원의 공유물 분할 협의서에는 인감도장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감도장 찍혀져 있는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 들고 와서 내 앞으로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이때는 해줘요. 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B가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B가 단독 상속하는 걸로 협의를 했을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요. 사실 다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건데 근데 만약에요. A, B, C가 이미 상속 등기를 갖췄어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분할을 했어요. B가 단독 상속하는 걸로. 그러면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A, B, C는 공동 상속한 것이 아니라요. B가 단독 상속했잖아요. 소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요 등기가 없었으면요. 그냥 이해해가지고 B 앞으로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돼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 등기가 지금 잘못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소급을 해버리니까.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등기를 고쳐야 되겠죠. 이쪽.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니까.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전부가 잘못됐어요? 일부만 잘못됐어요? 지금? 일부만 잘못됐죠. B가 3분의 1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됐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등기가 뭐예요? 경정 등기죠. 그러니까 요 등기를 그냥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록된 내용들은요 다 볼 수 있도록 남겨놔요. 그래서 이번에 요 등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2에 1 해가지고요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요 등기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기를 B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래요. 만약 여기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A와 C가요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기존에 A, B, C 세 사람 앞으로 이전듣기 되는 것을 B가 단독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듣기 하는 걸로 경정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고치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우리 책에서는 자, 29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상속 등기 전에 이미 협의 분할이 됐으면요, 분할된 내용으로 그냥 등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넘기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상속 등기가 이미 된 상태에서 공유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이전된 걸 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전 등기를 고치는 경정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경정, 소유권 경정 등기. 이럴 때 하는 게 대표적인 경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 상속 등기 된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면 경정 등기를 한다. 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속 등기는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297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요. 여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도 나와요. 자, 유중. 자, 먼저 유중이라는 개념부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도 잠깐 설명을 했던 것인데, 유중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해요. 유언으로 증여.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 우리 유중이라고 하는데, 유중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우리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는요, 어떤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인데, 이건 유언이에요. 자, 유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럼 계약이죠. 근데 내가 유언을 할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유언을 할 때 이 사람 승낙받아야 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유언할 수 있어요. 유언장을 얻습니까? 살아생전에 쓴 다음에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때 유언을 할 때 썼으면 이 사람이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죠. 상대방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어도 적어도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승낙 이외에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언장 써가지고 이 사람이 승낙은 필요 없지만 유언장을 A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주지도 않죠. 꾹꾹 숨겨놓고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잖아요. 유언장. 그리고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갑이 유언장을 쓴 다음에요, A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 씁니까?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죠. 상대방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효력은 도달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wil급장에다 취소했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어도 의사표시가 도달은 해야 돼요. 그냥 유언 얻습니까? 자기 혼자 유언장 써요. 그러면 얻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유중을 원유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보죠. 그럼 유중의 종류부터 보시면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을이라는 유일한 상속인, 갑이 사망하면은 상속을 받을 유일한 상속인 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요, 상속인 을이 있는데 그냥 사망해버리면 이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텐데 이 사람이 유언장을 써요. 근데 유언장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장 써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X, Y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2는 A한테 주고 3분의 1은 B한테 주라.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는 A한테 주고 Y는 B한테 주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일 수도 있어요.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죽고들라 그냥 사회에 복지단체에 이렇게 기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다 유중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구별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갑의 유언에 의해서요, A라는 사람은 갑이 사망하면, 유언은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망하면은 X도 3분의 2, Y도 3분의 2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중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요,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죠. 두 개 권리.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승계가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행위에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죠. X에 대해서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승계가 돼요. 그러면은 포괄승계 형식으로 유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유중. 특정승계에 의해서 유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특정유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포괄유중하고 특정유중은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보존등기에서 잠깐 배웠죠. 이런 포괄유중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을 해요.
등기 없이도 유증자, 갑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A가 바로 소유해버리는 거죠. 이건 상속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특정 유증은 어떻습니까? 증여와 유사해요. 증여와 유사해가지고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해요.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는요, A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달라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을 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해요. 그럼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갑은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에게 요구를 하겠죠? 유증했으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상속인한테. 그럼 상속인이 등기를 해줘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채권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제 특정 유증하고 포괄 유증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이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미등기 나면 항상 보존 등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현재 소유자니까.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누가 소유자예요? 상속인이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갑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근데 만약에요, 미등기 부동산이라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X, Y에 A, B, 사람도 두 사람이고 물건도 두 개니까요. 하나만 보죠. X하고 A. 그러니까 물건도 하나, 사람도 한 사람만 기준으로 보죠. 자, 그럼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으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지면 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시작되면은요, 이때는 다 이전 등기 문제예요.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포괄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 을이다라고 했을 때 상속이 돼요, 안 돼요? 갑이 사망하면은 상속이 안 되고 A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때는 상속이 안 되고요, 수증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상속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A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물론 등기 없이도 A는 소유자지만 처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A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A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데 갑이 등기무자 A가 등기 권리자 해가지고 공동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은 사망했으니까 A가 단독 신청하느냐? A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만약에 갑이 사망해서 사망이기 때문에 A 앞으로 등기가 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사망한 갑이 아니라 상속인이 권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등기 기록상. 아무것도 없으면요, 상속인이 우리는 소유자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상속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제 바로 소유권이 취득되기 때문에 수증자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등기는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요, 유언 집행자를 따로 선임할 수가 있어요. 유언 집행자.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해요. 상속인과 공동으로. 즉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없으면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A가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유언을 할 때는요, 유언 집행자를 보통 재산이 많으면요,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상속인들이요, 이전 등기 협조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회단체에 다 기부를 해버렸어. 내가 주권을 다, 내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여기 복지재산을 다 기증하기로 하고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이 등기 안 넘겨지고 팔아먹고 막 팔아먹고 이렇게 막 뜰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속인은 못 믿겠다 싶으면은 자식들을 못 믿는 거죠. 유언 집행자,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네가 내가 죽거들라, 네가 내 유언을 집행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변호사 없이는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는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해버리면 재산이 많으면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죽기 전에 유언장으로 남겨가지고 재산을 분할을 시켜놓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켜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언장을 써가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할 것인지 유언장을 쓰는데, 그 유언장을 써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떻습니까? 상속인들 자식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또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변호사 한 명 시켜가지고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서 네가 담당해라, 내 죽어들라.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보통 이제 지정을 하죠. 만약 이런 거 없이, 유증도 없이 만약에 사망해버리면 자식들까지 나중에 엄청나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가지고요, 유언 집행자 선임한 다음에 유언장 다 쓰고. 그러니까 유언장을 쓸 때 어떻습니까? 유언장을 쓸 때는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어떻게 유언장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이제 입회하에 유언장을 변호사 도움받아서 유언장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유언장을 이제 쓴 다음에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썼는데 나중에 상속자산을 적게 받은 자식이 또 있다. 뭐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유언 무효다라고 또 싸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거의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으니까 무효다라고 또 소송이 붙잖아요.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언장을 쓸 때 어떻습니까? 의사도 입회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정상이다. 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변호사 의사 없이는 죽지를 못해요. 그러고 만약 없이 죽게 되면요, 자식들까지 뭐 엄청나게 죽고 난 다음에 욕을 먹으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들이야 상관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죠. 아무튼 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신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포괄유증은 이렇게 공동신청으로 이제 직접 이전 듣기 하는데 특정유증은 어떨까요? 갑 앞으로요 이제 요거부터 하죠. 또 요걸 또 더 하죠. 한 김에. 그러면 이때 A 앞으로요 3분의 2에 대해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듣기를 하죠. 3분의 2. 그럼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듣기는 자기 지분만 가능할까요?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지분만 안 되는 거 딱 세 가지라고 했죠. 보상령, 보존, 상속, 용익. 그래서 그때 설명했죠. 보존, 상속, 용익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다 자기 지분만 된다고 했죠.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상속은요. 3분의 1만 상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상속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언을 할 때 없으면 이 사람이요. 언제나 유증을 할 때 전 재산을 유증해야 되는가? 2분의 1만 유증할 수도 있죠. 3분의 1만 유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산의 3분의 1만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가져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증은 없습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요. 얼마든지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용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보존, 상속, 용익권들은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이 보존, 상속, 용익권 듣기가 아니면요.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자기 지분만 해야 된다. 그 반대되는 내용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증은요. 3분의 2에 대해서만 지분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3분의 2만 되고 없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3분의 1을 소유하고 3분의 1은 등기기록상으로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없습니까? B가 3분의 1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건 이거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동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유증은 지분만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지분에 대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데 지분만에 가능한데 만약에요 A 앞으로 3분의 2 지분을 만약에 유증을 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는데요. 전 재산을 이렇게 다 유증을 해요. 그럼 상속인들은 상속을 하나도 못 받게 되겠죠. 그럼 상속인은 굶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가족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유증을 제한을 해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요. 배우자나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상속 지분 중에 2분의 1은 반드시 남겨놓고 유증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겨라 이거죠. 상속인에게 줄 돈을 반드시 줄 재산을 남겨놓고 유증을 해라. 그러면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식들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지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남겨줘야 될 것을. 그러면은 3분의 2에 대해서 A 앞으로 유증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죠. 2분의 1까지만 유증할 수 있고요. 2분의 1은 상속인에 남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유류분권,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유류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관련돼가지고요. 상속인은요. 자기의 유류분권, 내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아버님이었으면 뜻을 받들어서 사회에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환원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아름답잖아요. 이런 인정해도 상관없겠죠. 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에는 자기의 유류분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유류분을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인이 만약에 내 몫은 원래 2분의 1은 난 최소한 가져야 되겠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하니까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는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유증을 한번 보죠. 특정 유증.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이 A에게 특정 유증을 했어요. X부동산을. 그리고 사망했어요. 자, 그리고 그럼 갑이 사망하면요. 이 X부동산은 A가 소유예요? 을이 소유예요?
일단 을에게 등기 없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 앞으로 귀속이 되겠죠. 을 앞으로 귀속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A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먼저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 해가지고 이제 A 앞으로 씁니까? A 앞으로 유증을 원유로 이전이 되겠죠. 근데 권리가 변동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등기만 놓고 보면은요, 을이 갑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증은 갑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등기에서 총론할 때 이런 거 했죠. 만약 갑이 A와 매매를 한 상태였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 이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 소유하니까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상속인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이죠. 갑이 살아있는 상태 유증하고 상속이 이루어집니까? 상속하고 유증이 이루어집니까? 유언장부터 쓸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 유언장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유증을 하고 만약에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요. 등기 원인이 먼저 있고 사망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직접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습니까? 갑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죠.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면 상속인이 유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매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갑이 사망했으니까 A가 단독 신청이냐? 아니죠. A 앞으로 등기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물론 유언집행자를 따로 선임했을 때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A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존등기는요. 보존등기는 유증에 있어서 보존등기는 포괄유증이냐 특정유증이냐에 따라서 갑의 사망 당시에 소유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보존등기 명의이 틀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하다 보니까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이 없습니까? 방법이 동일하게 돼요. 둘 다 공동신청이고 또 나아가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다 직접 이전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전등기 형식은 포괄유증, 특정유증이었습니까? 동일한 방법이 이루어져요.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틀리죠. 갑, 여기는 을 A로 가고 여기서는 갑에게서 A로 직접 가지만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를 하다 보니까 등기 형식의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동일하게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특정 유증을 하고. 특정 유증하고 사망했는데 유언장이 갑이 죽자마자 바로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6개월 있다 공개할 수도 있어요. 공개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언장이 갑이 사망했는데 어디에도 유언장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유증이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유증하지 않고 유언장 없이 그냥 사망한 걸로 보게 되면 상속인이 다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유언이 없는 줄 알고요. 을 앞으로 상속등기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유증을 원유로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A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상속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말소하고 다시 A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우리는 항상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빨리 현재 실체 관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따라서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말소하지 않고요. 상속인으로부터 수중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을하고 같이 공동 신청할 테니까. 그래서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이걸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이때는 어차피 공동 신청이니까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적고요. 유증이라고 적었으면 우리는 여기는 이제 생략되는데 등기 원인 있으면 원인 일자를 적죠. 매매면 매매한 날짜, 매매 효력 발생일을 적는 거죠. 상속은 상속의 효력 발생일. 그럼 상속의 효력 발생일은 갑이 사망일을 적는 것이고요. 그럼 유증에 있어서 등기 원인 일자는 유증의 효력 발생일을 적겠죠. 그럼 유증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유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냥 유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도 있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등등.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사망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도래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유증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 일자는 유언의 효력 발생일을 적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유증자의 사망일을 적게 되겠지만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 기한 도래, 효력 발생일을 적어야 되니까.
듣다 보면 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보고요. 이 책에 다 있으니까 복습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이해가 됐을 때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또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가등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쓸 거 아니에요. 유언장을 썼는데 A라는 사람도 유증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우연히요. 그 유언장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나한테 유증을 했더라 이거죠. 근데 갑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속인이 딴 사람한테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갑한테 가가지고요. 당신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당신이 나한테 유증을 했더라. 근데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인이 나한테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미리 가등기라도 좀 해놓자. 가등기라도 미리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유증에 따라서 유언장에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등기.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요. 장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확정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는 확정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그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유증이라는 것은요. 단독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이 A한테 유언장을 썼지만 갑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단독행위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찢어버릴 수 있고 유언을 변경해버릴 수도 있어요. 승낙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유증이 확정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래서 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갑이 A한테 유언장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고 적어도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장을 못 고치겠죠. 그럼 그때 비로소 가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생존 중에는 가등기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사인증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인증여하고 유증은요. 비슷한 점은 그 효력 발생에 유언은 없습니까? 사망 이후에 발생하죠. 사망 이후에 발생하고 사인증여도 증여는 하긴 했지만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는 사인증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 우리한테 증여를 하면서요. 언제 주기로 했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주기로 했어요. 그럴 수 있죠. A가 사망한 다음에 주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그 사인증여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인증여나 유증의 공통점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다만 다른 점이 아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이건 계약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다라고 해서요. 의뢰에 대한 그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의뢰 받겠다고 해야 의뢰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이 사람의 권리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은요. 그러면 갑과 A 사이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했겠죠.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다만 그 계약의 효력이 죽은 이후에 발생하도록 한 거죠. 그럼 이 계약서는요. 계약서는 갑과 A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약서니까. 그러면 갑이 살아있는 동안이었습니까? 내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갑이 그 계약서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은 뭐 이렇게 찢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릴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언젠가 갑은 사망을 하겠죠. 장래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증여를 했을 때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요. 생존 중에도 확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이건 계약이고 이것은 단독행위니까 생기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증여는 생존 중에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증여는요, 우리가 잘 배우진 않지만 공짜로 주는 걸 증여하는데 현실에서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죠. 공짜로 부동산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럼 증여를 하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짜는 없죠.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했지 아무 이유 없이 증여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여는 계약이 되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이 지금 파란색 글씨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파란색 글씨들만 정리해가지고 유인물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파란색에 다 있으니까 저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와요. 진정명의. 이건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또 공부를 하죠. 진정명의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죠.
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요. 자, 3에서 이제 병 앞으로 또 이전 등기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부터 시작이 되네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진정명의는요, 제 책에는 그 유인물은 수용부터 있죠. 수용 한 장을 넘기시면 진정명의가 나와요. 오늘 나눠드린 것인데, 수용이 앞에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진정명의 회복이 있으니까 두 번째,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갑을병으로 이제 등기가 됐어요. 그럼 병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등기 공신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니까 이게 무효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이 사망했으면 갑의 상속인이 등기 없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소유자에게 빨리 명의를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라는 방법은 현재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을하기로 오니까 을 등기를 또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현재 소유자가요, 뭐 상속인 A가 만약에 소유하고 돼요. 갑의 상속인으로 A가 있어요. 그럼 A가 소유자였습니까? 부호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겠죠.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치는 과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만큼 거래 안전은 깨져 있겠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현재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말소해 오지 않고 빨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요, 말소하지 않고 현재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한 번 했으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한 번 절차에서. 만약에 현재 소유자가 상속인이면요, 상속인이 직접 없습니까?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빨리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 앞으로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때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병하고 A는 만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등기 원인에 의해서 매매 이런 걸 적을 수는 없고요. 이때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느냐?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그 등기 원인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했으니까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간이화시켜서 빨리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명예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특징은 진정명예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하는 대신에 이전 등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의 기한.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간단하다고 했죠. 물권자, 특히 소유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니까 물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행사하면, 특히 소유자가 행사하면 다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런 게 걸리지 않겠죠. 원래는 말소하는 것 대신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전 등기를 인정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등기원을 적으면 그 옆에 등기 원인일자를 적잖아요. 원인일자. 그러면 매매는 매매한 날짜, 효력 발생일을 적게 되는데 진정명예회복은 명의만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지 이게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떻게 등기 원인일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등기 원인일자가 따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만 기록하고 원인일자는 기록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요 등기를요,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갑이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도요, 갑과 병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갑 말만 듣고 이전해 줄 수는 없죠. 진정한 등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되기 때문에 병과 갑의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죠. 공동 신청. 그러니까 병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러니까 을은 당사자가 되질 않겠죠. 현재 소유 명의로 되는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또 이전 등기를 받는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공동 신청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를 취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진정명예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겠죠. 자, 그래서 승소 판결,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요, 그러면은 등기표 정보, 공동으로 신청할 때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씁니까? 등기표 정보, 권리증을 제공해야 되겠죠. 누구의 권리증 가져와야 돼요?
병의 거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정말로 신청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의 등기표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 신청을 할 때 병의 등기표 정보 가져야 될 것이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갑이 단독 신청하니까 등기표 정보를 가져올 필요 없지만은, 병이 소유권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도 어떻습니까? 병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근데 병이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병이 소송을 제기해서 갑한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특이한 경우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죠. 만약에 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즉 병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병이요,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소유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등기된 걸 이용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한테 사기죠. 이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거 아닌 거 뻔히 알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요. 그럼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사기죄로 교도소를 가야 돼요. 액수가 한 3억 정도 됐다. 그러면 무조건 실형이에요. 1억이요. 그러니까 돈 물어내주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은 한 1억 뭐 이상만 돼도요. 징역 1년 실형 나와요. 한 2억 정도, 3억 정도면 2년 나오고요. 5억 정도면은요. 3년 실형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한테 팔지도 못해요. 자기 거 아닌 거 뻔히 알았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세금은 근데 누가 내고 있겠어요? 평이 내고 있겠죠.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으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무튼 갑한테 이전 등기 되면 이 사람은 10억 주고 사는데 이 사람은 10억 줘서 날아가고 집도 날아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병은 어떻게 해요? 을한테 이제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 걸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죠. 타인 권리 매매니까 병이 을을 상대로 이제 담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담보 책임. 그래서 넘겨주고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담보 책임 이런 거잖아요. 먼저 내가 준 돈 돌려받아야 되겠죠. 하려면 계약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 주고 샀으면 계약 해지하고 10억을 바꿔요. 근데 똑같은 집을 살려고 했더니 2억 더 줘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2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만약 여기서 정한테까지 담보 책임이라는 건 소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중간에 있었을 때 이렇게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게 중간에 무권리자가 있을 때예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정한테 넘겼다고 해보죠. 정한테 넘겼어요. 그럼 정한테 넘겼는데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한테 넘겼으면 이 사람 소유자 아니잖아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내 거다로 내 눈으로 갑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이 병한테 담보 책임을 묻겠죠. 자기의 매도인한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매도인은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묻겠죠. 이렇게 계속 소구에 가서 지는 책임을 중간에 무권리자가 하나 끼었을 때 계속 소구에서 가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에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전부가 타인 권리 매매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때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지고요. 그러면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기는 뭐 계약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에서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책에 넣고 유인물에 있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인데요. 자,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런 판결서 이런 것에 검인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검인이라는 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계약 아니잖아요. 검인 필요 없죠.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할까요? 이 사람 토지 이거는 뭐예요? 거래행위가 아니잖아요. 투기하고 아니죠. 내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겠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할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취득할 때였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했으니까 취득했잖아요. 근데 진정명예복을 원유로 이전할 때 또 농지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상속인이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농지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명예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요. 농지취득 자격증 이렇게 필요 없죠. 원래 내 거 그냥 명의만 다시 회복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까지가요. 진정명예복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까지 했고요. 아직도 이전 등기가 몇 개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잠 쉬었다가 또 넘기면 또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 뭐 환매, 또 신탁이 있으니까 잠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